카타쿠리는 폐양색 패기를 휘감게 된 이후 공격력이 극도로 상승하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떡에도 폐양색 패기를 휘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타쿠리는 떡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떡을 분사하는 기술인 패왕병을 사용하여 키자루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손쉽게 카타쿠리의 기술을 피해내나 이는 카타쿠리의 함정에 불과했고 카타쿠리는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세가 무너진 키자루의 안면을 강타하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번에는 꽤나 먼 미래를 봤군 이라고 말했고 키자루조차 카타쿠리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정타를 허용하며 땅에 처박혔고 카타쿠리는 매우 거대한 떡을 만들어내며 키자루를 그대로 짓눌러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이를 바라보며 저런 떡에 짓눌리면 답도 없겠는걸 이라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뒤 천하모를 사용하여 강력한 레이저를 발포하여 떡을 반으로 쪼개버린 뒤 빠르게 공중으로 튀어올라 자신의 무릎에 무장색 패기를 두른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복부를 정확히 타격했고 체력의 한계가 온 카타쿠리는 복부를 부여잡으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자신의 발에 빛을 휘감은 뒤 속도는 곧 무게, 빛의 속도로 차여본 적 있나? 라고 물은 뒤 곧바로 카타쿠리의 안면에 발차기를 적중시켰고 카타쿠리는 치명상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카타쿠리는 정점에 올라왔던 강자는 다르다는 건가? 라고 중얼거린 뒤 정신을 잃으며 쓰러집니다. 칼리스토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환생한 로저는 칼리스토의 명령에 따르며 에이스를 적으로 인식하며 에이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와 로저의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차분하게 로저의 전투 스타일을 분석하며 아버지가 압도적인 힘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다면 이 녀석은 한 수 한 수가 완벽한 전투를 구사한다. 일말의 틈조차 허용하게 된다면 그 즉시 나의 패배로 이어질지 모르겠어. 역시 해적왕으로 불렸던 남자인가 라고 생각하며 로저를 미워하지만 로저의 무력만큼은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에이스의 생각이 복잡해져가며 자연스레 빈틈이 노출되게 되었고 로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카무사리를 사용하여 에이스에게 치명상을 넣는데 성공하였고 에이스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갔고 제 아무리 새로운 상황으로 등극한 에이스조차 흰수염을 상대한 뒤 로저를 상대하는 것은 버거운 일임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잠시 레일리와의 수련을 회상합니다. 밀지모자의 땅이 토키의 시간 열매를 이용하여 과거로 오는 데 성공하며 정상회전에 난입하였고 결국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회생으로 살아난 에이스는 흰수염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레일리의 수련을 받으며 더욱 강해지며 흰수염의 의지를 이어 신흰수염 해적단의 선장이 됩니다. 레일리와 에이스가 한창 수련을 하던 어느 날 에이스는 자신의 아버지이자 레일리의 선장이었던 로저에 대해 물었고 레일리는 로저에 대해 말해달라. 그는 내가 본 누구보다도 강한 남자였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렇다면 로저가 아버지보다 강했나요?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로저는 뉴게이트와 수차례 격돌했지만 결국 단 한 차례도 승부를 내지 못했다. 그 아픈 녀석과도 마찬가지지. 하지만 가장 강한 남자는 로저였어. 남자는 무릇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목숨마저 걸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하다. 로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강했다고 볼 수 있지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허면 만약 저와 로저가 맞붙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조차 넘지 못한 그 남자를 제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고 레일리는 1초 혹은 1시간 로저가 이기고자 하자면 1초 로저가 봐준다면 1시간 이상도 걸리겠다만 결국은 네가 패배할 것이 확실하지. 로저, 뉴게이트, 거프 그들의 강함은 세계의 정점. 아직은 네가 닿기엔 너무나도 아득한 경지라네. 하지만 너는 로저의 아들이다. 피나는 노력을 한다면 언젠가 로저를 넘을지도 모르지 라고 말해줍니다. 에이스는 레일리와의 회상을 마친 뒤 스승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군. 격돌해보니 알겠다. 아버지와 로저 내 예상을 훨씬 웃도는 강함이야. 하지만 이곳에 무너지기엔 내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다. 루피를 도와 세계 정부를 다도하는 것 그것이 귀신의 피를 이어 나를 사랑해준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 이라고 생각한 뒤 불주먹을 사용하여 곧바로 로저와 거리를 벌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폐양색 패기와 불을 응축시켜 동시에 방출시키며 로저를 공격했지만 로저는 곧바로 자신의 검 에이스의 무장색 패기를 두른 이후 에이스의 공격을 상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로저는 매우 강력한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마저 뛰어넘는 강력한 폐양색 패기가 마리조아를 뒤덮습니다. 그리고 로저는 곧바로 에이스에게 다가오며 에이스의 복부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에이스는 로저의 공격을
막아서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에이스의 견문색 패기가 소실되어 버렸고 에이스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로저의 공격을 피해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쓰러졌고 로저는 자신의 검 끝에 폐양색 패기를 집중시키며 폐양색 패기를 마치 번개처럼 변형시켜 자신의 참격과 함께 에이스를 향해 날려버리며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다시 한번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려 하나 여전히 견문색 패기가 사용되지 않았고 에이스는 빨간머리와 같은 기술인가 견문사의 성가신 기술이군 라고 생각한 뒤 우선은 불기둥을 사용하여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내며 로저와 자신을 분리시키는 데 성공한 뒤 매우 높게 상공으로 떠올라 로저의 폐양색 패기가 닿지 않는 곳까지 향하며 로저의 견문사회를 파괴하는 데 성공하며 수준급 전투 센스를 선보입니다. 에이스는 로저의 견문사회를 파괴해낸 이후 대염제를 사용하여 거대한 불덩어리를 만들어냈고 이는 마치 태양처럼 보일 만큼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대염제를 사용하여 로저를 공격하였고 로저는 카무사리의 상위호환격 기술인 카무이키르를 사용하여 에이스의 대염제를 막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로저의 카무이키르와 에이스의 대염제가 충돌하였고 에이스의 불꽃과 로저의 패기가 말끔하게 소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충돌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고 에이스와 로저 역시 고작 이 정도로 서로가 쓰러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기에 곧바로 서로를 향하여 달려들었고 에이스는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로저를 공격하였고 로저는 자신의 검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에이스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저와 에이스의 폐양색 패기가 충돌하며 하늘이 갈라지게 되었고 둘의 공격은 서로 닿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충격으로 서로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에이스가 먼저 힘의 균형에서 밀려나며 멀리 날아갔고 로저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에이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조금만 더 버티면 10분이 지나간다. 자존심 상한다만 지금은 이기는 게 급선무 라고 생각하며 로저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정면 대결을 고수하기보다는 노련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승기를 잡은 로저는 에이스를 계속하여 압박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는 피하기만 해선 이기지 못한다라는 건가 하긴 피하는 건 나와 어울리지 않지 라고 말한 뒤 자신의 몸을 불의 형상으로 변환시키며 잠시 로저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 적절한 타이밍에 다시 로저의 앞에 나타나 불주먹을 사용하여 로저를 불태워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로저는 오뎅에게 배워두었던 여우불 가르기를 사용하여 불꽃을 모조리 베어버리는 데 성공했고 이후 폐양색 패기를 날카로운 가시의 형태로 에이스에게 날리며 에이스의 어깨를 베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에이스의 기세도 쉽사리 꺾이진 않았고 로저와 에이스는 10분이라는 짧고도 긴 시간 동안 혈투를 벌였지만 결국 승부를 가르지 못합니다. 에이스는 시간 체크도 잊은 채 로저와 정신없이 합을 주고받고 있었으나 어느 순간 로저의 공격이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그런가 10분이 지나버린 건가 라고 말하며 로저를 바라봤고 로저는 하반신에서부터 형상이 사라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로저와는 큰 정이 없었기에 돌아서려 했지만 그 순간 로저는 에이스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에이스는 매우 당황하며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로저는 언제나처럼 당당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 분명 내가 미울 테지 하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간 겪었던 묘한 감정들이 터져나오며 눈시울이 붉어졌고 눈물을 꾹 참으며 당신의 피를 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난 모든 사람들의 멸시와 경계를 받아왔다. 아들을 두고 떠난 당신의 무책임함은 변하지 않는다만 당신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며 조이보이를 기다리기 위해 희생했다는 건 잘 알겠군. 당신과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우리 세대에서 완수시키고 언젠간 지옥에서 당신을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떨궜고 로저는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흰수염과 동료들 그리고 루피와 사보를 떠올리며 그래도 당신 덕에 동료들과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부분만큼은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군 이라고 말하며 돌아서려 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성지 마리조아로 복귀하려 하였지만 성지 마리조아에는 이미 전력이 과포화 상태이며 분명 레드라인에서도 전투가 일어나고 있을 것임을 파악했기에 칼리스토를 쫓거나 성지 마리조아로 가는 것보다는 레드라인을 지원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였고 에이스는 곧바로 레드라인으로 향합니다. 빨간머리 적단이 레드라인으로 지원을 온 이후 벤베크맨은 순식간에 해군들을 잡아내며 자신이 왜 빨간머리 적단의 부선장으로 불리는지 증명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엄청난 힘이 벤베크맨을 짓누르기 시작하였고 벤베크맨은 이런 짓을 할 녀석은 해군본부 대장 후지토라 니 놈밖에 없지 않는가 라고 말하며 뒤를 돌아봤고 그곳에는 후지토라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역시 빨간머리 적단의 부선장이시군요. 능력만으로 특정하시다니. 하지만 여기서 빨간머리 적단의 역사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지토라는 곧바로 9090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벤베크맨을 짓누른 뒤 자신의 검 야쿠자 화선을 이용하여 중력을 극대화시키며 벤베크맨의 움직임을 구속한 뒤 채를 사용하여 벤베크맨에게 접근한 뒤 자신의 검의 무장색 패기를 눌러 벤베크맨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벤베크맨은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쿠궁쿠궁 열매의 능력을 무효화시킨 뒤 자신의 총의 무장색 패기를 누른 뒤 후지토라의 검을 막아서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벤베크맨은 싸움이 장기화가 되면 내가 불리하다. 하지만 이놈은 누가 뭐래도 해군 본부의 최고 전력 대장, 이런 괴물 같은 녀석을 단번에 끝낼 방법이 라고 생각하며 싸움이 길어질수록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